네,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경매 편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마인드에 대해서 지금 총 300 몇 페이지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한 게 4장. 부자 마인드 없이 성공도 없다. 여기까지는 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 편견들. 우리 그 협회 또는 제가 강의하는 거에 핵심이 되는 거가 항상 보면은 경매 실체는 이거다. 경매 실체는 이건데 이거를 공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터득해야 될 지혜는 이런 것들이다 라는 논리적인 설명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가 관악산을 이렇게 끝까지 정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장비를 엄청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운동화 편한 거, 그 다음에 중간에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 그 다음에 목마를 때 마시는 물, 요 정도면 되죠. 그 다음에 그래, 관악산에 가면 제일 끝에 막걸리를 파는 아저씨가 있어. 불법이지만 팔더라. 그래? 그럼 거기 가서 막걸리를 한잔 해야 되겠네? 그럼 호주머니에 몇천 원이라도 들고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경매 실체라는 거가 이런 동선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고민해서 그곳에서 필요한 거, 내가 하고자 싶은 것들을 감안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매 실체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그냥 파악하지도 못하고 처음부터 지식 먼저 시작하고 처음부터 현장 먼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나중에 이상한 산에 올라가서 이 산이 아닌갑이다 라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그런 경우까지 생기는데 걸리는 소요 시간이 뭐 한 달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경매가 뭔지도 모르고 평생 가도 별 볼 일 없이 성장하다가 끝냅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별 볼 일 없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옳다고 고집하는 병이 든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신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제가 경계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자 마인드를 또 중시하고 부자 마인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경매라는 산을 공략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와 관련된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경매라는 산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경매 편견들을 우리가 타파해야 되는데 그 편견들이 무지막지하게 편견이 많다. 그럼 제가 이 편견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그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런 편견들을. 간단합니다.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마주 대했고 그 사람들의 되도 않는 사고방식들을 많이 접하게 됐고 그래서 안 되는 사람들의 유형을 묶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필이 안 되더라 라는 걸 요약 정리해 놓은 게 경매 편견들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읽어볼게요. 행운이냐 불행이냐는 모두 다 자신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행운과 불행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 몸처럼 붙어 다닙니다. 어떤 상황이 모두에게 필연적으로 행운이고 필연적으로 불행인 것은 없다는 거다. 네.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딸이 어린애예요. 이제 10살일 때죠. 금년에 11살 됐으니까. 자기 이제 동생하고 티격티격 하는데 내가 야, 효나야. 너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 물이라는 게 반이 차 있으면 누구는 반밖에 안 남았다 그렇고 누구는 반이나 남았다 그런 거 알아? 그랬더니 살짝 짜증을 내면서 그거 알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응?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런 건 효나야 다 아는 사실이지만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잖아 라고 얘기를 했다. 자, 아는 거라고 하는 것은 이 인지하는 거하고 내가 몸에서 아는 거, 내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적응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죠. 전혀 다른 거다, 이게. 전혀. 실전과 이론의 차이다. 그런 거 맞습니다. 그래서 경매 편견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그래, 그건 편견 같아. 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또 그걸 알면서도 또 그 짓을 반복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복되는 이 편견들을
떨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경매에서 크게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경매에서 여러 건 정도 해도 그 다음 건에서 실패하고 항상 그 같은 건을 반복하면서 경매도 번식이라는 걸 하는 거고 경매도 성장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성장 없는 항상 그대로의 어떤 그죠? 우리가 성인이 성장판이 망가지면 나이가 들어도 키가 작잖아요. 자, 그런 형태의 성장이 멈춰지는 형태로 머무르게 된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경매의 편견은 무지에서 나온다. 무지, 그죠? 어리석고 모르는 데서 편견이 나온다. 누에고치가 자기 몸에서 나온 실로 온몸을 감다가 마지막에는 빛 한 점 들어오지 않게 싸는 것처럼 이게 이제 그 번데기가 되는 거죠. 사람도 자기 스스로 만든 생각으로 인해서 투자의 잠재력을 없애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이 여러분의 몸을 잡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손을 놓을 것을 요구한다. 그래도 놓지 않으면 공격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스스로 만든 편견과 선입견이 자기 몸을 묶어도 원망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누가 그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라고 하면 오히려 화를 내고 변명을 합니다. 마치 노예로 살던 사람에게 자유인으로 해방을 하라고 하면 종노릇하던 습관 때문에 오히려 반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남이 결정해준 대로 살던 사람에게 야 이번엔 네가 결정해봐 라고 얘기하면 왜 나에게 이런 고문을 하느냐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자유인이 되라고 하면은 자유인을 되게 싫어합니다. 원래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그런가 한번 스스로 비춰보세요. 대체로 편견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편견의 원인은 바로 실체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옛날에 태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치면 천벌이 내린다라고 생각해서 또는 임금이 부덕해서 하늘이 노했다라고 말을 한다. 옛날에는 뭐 중세 때는 뭐 마녀사냥도 엄청 하잖아요. 뭔 일이 생기면은 너가 악마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아니면 너가 무슨 기독교에서는 너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봉을 씌우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어떤 그 굉장히 신도들이 8만 명씩 되는 큰 교회에서도 하는 거 보면은 동남아에서 지진이 나니까 거기는 하나님을 안 모셔서 지진이 났대. 그럼 이제 한국에서 지진이 나면 또 뭐라고 할 거예요?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리저리. 그죠? 그 다음에 기독교를 믿는 그 미국에서는 지금도 영하 막 70도까지 막 내려가 버리고 전국적인 산불이 나고 호주도 산불이 나고 쌩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테러가 나죠.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슬람 신도들이 와서 폭탄을 터치죠? 응? 뭐가 잘못했길래? 그죠? 그런 차이다, 이게. 왜 하느님의 원조국인 이스라엘은 지금도 총을 들고 여자도 총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 어떤 무지에서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으로 대우를 받는다는 거죠. 그 대우를 엄청 해주대요, 보니까. 그죠? 그러나 현재는 초등학생들조차도 태풍이 신의 분노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태풍은 적도에서 생긴 기압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여 이동하면서 바닷물을 흡수하고 세력이 강해진다는 것. 그리고 오늘 몇 시에 남해안 어디로 와서 내일 몇 시경 동해안 어디로 빠져나가는 것조차도 예측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신기하죠? 신이 만든 태풍이 인간이 바로 예측하고 언제 소멸되는 것까지 알 수 있다는 게, 그죠? 또 과거 중세의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갈 때만 해도 신이 분노해서 저주를 내린 나머지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신과 저주와 무관하게 공기 중에 세균으로 인해서 전염되어 죽는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 네. 그죠? 우리가 독감이니 바이러스라는 게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중세 때 흑사병은 생쥐가 옮긴 거다. 그죠? 세균이 생쥐한테 붙어서 그걸 먹는다 그랬나? 그래가지고 그 균이 감염이 됐잖아요. 쥐로 인해서 됐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온갖 공포심과 잘못된 견해가 생기고 그 견해를 믿음으로써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든다. 또 코끼리의 비유를 들어서
맹인이 코끼리를 만진다고 할 경우에 어떤 사람이 귀를 만지면 부채와 같다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이 코를 만지면 뱀과 같다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질 경우에 기둥과 같다고 한다. 하지만 눈을 뜨고 보면 뱀도 부채도 기둥도 아닌 코끼리란 걸 알게 된다. 이거는 이제 불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은 경매 투자자 모두에게 필요한 거다. 실체가 뭔지도 모른 채 단지 누가 돈을 번다니까 가벼운 호기심에 관심을 가진다면 시작할 필요도 없이 100% 실패한다. 동기가 벌써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더해볼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럼 어떤 편견이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편견이 시작됩니다. 다음 시간에 할 것은 어린 놈이 경매나 하고 남의 집을 뺏느냐, 이 남의 집을 뺏는 거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은 경매 편견은 무지에서 나온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